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박미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후반부로 갈수록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시초가를 만회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지만 장중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으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소매 매출도 예상보다 부진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향받아서 양 시장 모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후장 갈수록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청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증가한 면과 그리고 소매 판매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에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약세를 보여줬지만 낙폭을 그래도 많이 만회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2포인트 내린 178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포인트 내리면서 1782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770선까지 내려가면서 약세를 보여줬지만 현재는 낙폭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상황 자세히 체크해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데요. 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도로 흐름 바꾼 개인 쪽에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4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48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투신권의 매도세는 여전한 가운데 연기금이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는 0.71포인트 상승하면서 477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소폭 오르면서 47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중에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으로 흐름 바꾼 상황에서 시초가 부근 477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수급상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개인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장 여전히 관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2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에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수출업체 내고 물량의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장중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원 내리면서 1164원 5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봅니다. 현대차가 현재 3% 큰 폭으로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5% 가까이, 평화전공이 4% 내리면서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주 확대 기대감에 조선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만이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고요. 삼성중공업이 6%, 대우조선해양이 7.6%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저평가 매력과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체크합니다. 삼성화재가 1.2% 오르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3%, LIG손해보험이 1.5% 오르면서 보험주들이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비료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밀수 양량이 급감한 러시아가 수출 금지를 선언한 가운데 곡물 가격 상승 기대감에 비료 관련주들은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 정밀화학이 1.8%, 남해화학이 11%, 효성 OMB, 도비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체크합니다. CJ제일제당이 3.5% 하락하고 있고요. 오리온, 삼양제넥스 역시 3%대, 대한제분이 4%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음식료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관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와 프로그램의 매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 최재식 팀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현재 많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세를 보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소폭 약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초에 큰 폭 상승 후에 주반에 순거래기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큰 폭의 순매도 후에 관망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일에 이어서 전기전자를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인 반면
운송 장비와 화학, 보험 등은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 의학, 보험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에 있고 반면 운소 장비하고 화학, 증권 등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이렇게 IT주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LED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국내 증권사와 또 외국계 증권사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LED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공급 과잉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려가 외국계 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당사에서는 아직 외국계 시각보다는 국내 시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 측면 부분에서 좀 물량 증가 이런 부분을 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삼성전기를 비롯한 LG, 롯데 이런 대형 IT주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반기 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IT에 대해서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예, 그 전반적 섹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그 증시에서 IT 섹터, 여러 소재, 산업재, 금융 섹터 여러 섹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IT 섹터가 작년 봄부터 올해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그 IT 섹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낙폭이 과대했을 때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목되는 섹터는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덜한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장 마감까지 1시간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오늘 마감에서도 그 보합세에서 약보합이라든지 강보합 정도의 마감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그 주변 아시아 증시 이런 모습들이 미국의 7월 노동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대기 매수 자금이 아주 풍부하니까 혹시나 오후장에 좀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있을 때 저가 매수 관점은 아직 유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지수의 흐름보다는 계속적으로 종목을 어떤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 하락과 금통위의 다음 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불거지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본다면 철강, 정유, 보험, 은행 이런 부분에 관련 수혜 섹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간 계속적으로는 그 섹터 장세에서는 IT, 자동차 이런 섹터보다는 그 소재 산업재 섹터 이런 쪽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 최재식 팀장과 오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가 또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오늘 밤에도 발표되는 고용 지표 연관을 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하루 건너 호재와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말씀하신 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소매 판매가 악재로 작용되면서 다우지수는 약보합이고 나스닥은 한 0.4% 정도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주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좋았다기보다는 시장이 선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한 주 동안 2%나 오르고 나스닥이 1.7%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경제 지표 때문에 하락 모멘텀이 우려됐었던 시점에서 예상보다 좋게 나온 지표도 있었고 또 시장에서 재료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악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간 흐름이 좀 차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특히나 그동안에 좀 아시아권 증시보다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또 있죠.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의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고용 지표가 파급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표를
기다리느라 조용한 흐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우지수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투자 심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상태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더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을 이번 주에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추가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모습 이외에도요. 오늘 밤 지표 발표가 의미하는 것이 하반기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해결이 시작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지표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그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건 역시 궁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되는 중요한 경기 지표들을 앞두고 시장에는 관망 심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폭이 크진 않지만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외국인 매도세가 이틀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73억 정도 나오네요. 어제 1,500억 원대 매도에 비하면 오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인데요. 오늘 환율 변동하고 좀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환율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반전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과거 흐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어제 오늘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금액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100억대니까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 모멘텀의 경우는 하반기에 원화잘상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요. 시장의 수급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수출 기업의 부담 요인 역시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사업 계획에 원화 절상을 이미 반영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된 재료가 반영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이러한 일시적인 수급 요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죠. 1800포인트라는 심리적 부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조정을 받는 양상이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의 모습은 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자체적인 문제점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도주였던 IT 업종 중에서 LED 관련 기업의 하락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습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일부 화학주까지도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선 업종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급락을 방어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주가 차례차례 무너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업종 상승세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해운 업종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최근 해운 업종 좋은 흐름 보였죠. 이러한 해운 시황이 이제는 조선 업종의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 놓고 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연기금 모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수주가 성사되고 있는 상황이 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수주 자체가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되겠죠. 이러한 글로벌 물동량의 증가 아무래도 좀 눈여겨봐야 될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미국 시장 얘기를 할 때 UPS나 페덱스 움직임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UPS 같은 경우는 올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경기 흐름이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단순히 운송업종에 제한된 재료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선업종 역시 산업재 섹터의 부각이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인 IT와 자동차 좀 주춤한 사이에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조선재도 오르고 있지만 최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접근이 현재 바람직한 건가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죠. 식품주가 좀 안 좋게 나타나고 농업 관련주가 좀 좋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 시장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급등을
놓고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캐리 트레이드의 확산으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 강세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수혜주하고 피해주가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는 식품 관련주들 미국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반응이죠. 또 비료나 농업 관련주 같은 경우 수혜주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피해를 보는 것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수혜가 이렇게 펀더멘탈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호재는 짧고 악재는 긴 재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런 농업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 이런 주식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런 재료가 아니더라도요. 그 이후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일정을 체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금통일도 있고요.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관망 심리가 전해지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겠죠. 다음 주 초에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테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아마 오늘 밤 정도에 나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세부적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가 있죠. 아마도 오늘 재료만큼이나 이 재료 중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 조치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중국 경기 지표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택부터 시작해서 통화량이나 무역 수지나 물가 지수나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까지 거의 모든 지표가 중국 경기를 뜻하는 모든 지표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쪽에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은 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고 옵션 만기일 있죠. 그것이 끝나고 난다면은 또 미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 소매 판매, 기업 재고까지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주 초부터 주말까지 중요한 경제 지표 이벤트가 계속 나온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내용들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요. 향후 경제를 판단하는 중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변동성 확대하고 더불어서 시장의 방향성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특히 좀 이 지표들에 신경을 쓰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다음 주 초에 나오는 만큼 다음 주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 집중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엑스파일 이어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재수점 최일종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수급 특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수급 동향 상당히 좀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전일에 이은 소폭의 순매도세 그리고 개인 매도 그리고 기관 쪽의 소폭 순매수 이런 분위기로 이제 증시가 대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정체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낙폭이 깊어지다가 다시 재차 플러스권 보합으로 상승을 한 만큼 우리 증시의 그 강한 하반기逆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21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쪽에서는 62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740억의 순매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2억 정도의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80억의 순매수 흐름, 기관 쪽에서는 25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제시해 주셨던 관심 종목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흐름 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중공업주에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고요. 현대중공업, KTNG, 효성, NHN, 신한지주 등으로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중공업주 가운데서는 이제 삼성중공업도 같이 이제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전기라든가 현대차, KB금융, LG노텍, 삼성전자 등으로 순매도를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 순매수하는 쪽, 뭐 이러한 쪽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낙폭이 좀 깊었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하이닉스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합니다. 오늘 상승폭도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포스코 등으로 순매수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제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LG노텍,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등으로 순매도세를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수를 이제 동시에 하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과 신한지주, 현대건설, LG화학, 삼성생명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 20억에서 30억 이상 순매수를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 쪽에서는 삼성중공업만 대규모로 순매수를 지금 집중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제시해주셨던 대우증권 매수가가 23,600원이었고요. 또 LG전자는 103,000원, 동국제각은 24,000원, 호텔신라 26,300원의 매수가를 제시해주셨는데요. 먼저 어떻게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죠. 예, 네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우증권부터 해서 이제 전일에 말씀을 드렸던 호텔신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대우증권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5일선을 이제 회복을 했죠. 제가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린 가격대가 23,600원에서 24,200원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24,000원까지 왔었죠. 24,000원까지 살짝 무너지는 듯하다가 다시 재차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흐름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매수가로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매수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가 23,850원이었고요. 시가가 24,350원 그리고 이제 현재가는 24,45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1차 매수 아니면은 2차 매수가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우증권 현 구간에서 매수 후에 보유 구간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26,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을 해보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까지 한번 잘라주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제 그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LG전자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LG전자가 오늘 1,000원 마이너스에 빠져 있죠. 106,500원입니다. 그동안 5일 동안의 양봉 형성한 이후에 좀 숨고르기 양상에 저항 라인이죠. 200일선에서의 저항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이제 103,000원에서 106,000원까지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구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 구간이 거의 이제 진입이 돼 있는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11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손절가 10만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음봉 뭐 조금 부진하죠. 이러한 음봉 자체는 월요일날 차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차트가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시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115,000원 단기 목표가가 충분히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누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조정 쪽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조정이 충분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이제 한 104,000원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그 눌림목 이러한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이제 그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동국제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의 그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일의 그 십자봉 형식으로 망치형으로 고점 부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다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장대 양봉 이후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눌림목 패턴은 적당한 눌림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수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 조정이 완성이 되면은 깔끔하게 눌림목이 완성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5,200원이죠. 일단 매수 가격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이제 매수 대기를 하시고요. 매수가 진입 시기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진입이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9,000원 본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23,000원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 전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지막 종목이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오늘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의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550원 마이너스에 26,500원인데요. 현 패턴은 일단은 뭐 전일에 27,600원에 고점 찍은 이후에 단기 박스권에 다시 재차 갇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6,300원에서요. 27,000원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 구간에서 매수 유효합니다. 계속해서 이 현 박스권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재차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쪽이 맞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31,0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봄직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짧게 이제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종합지수가 크게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현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 팀장님의 관심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 텐데요.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도 백요수천님과 함께 급등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백요수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주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차례인데요.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월요일 날 드렸던 경인전자. 네. 좀 성적이 좋지 않네요. 일단 1차 급등 후에 눌림목 구간을 한번 노려봤었는데요. 월요일 날 5일선을 올라타는 듯 하던 주가가 바로 5일선 깨면서 21선을 깨면서 흘러내리면서 지금 4일째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던 18,000원을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처리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나 경인전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현재 무차입 경영 중으로 리모컨 스위치 주력의 전자부품 업체인데요. 사업 분야의 다양화를 위해서 센서를 활용한 전자부품 사업으로도 진출 계획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만히 있던 주식이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4일 연속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두세 달 21선 지지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조정이 진행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바닥권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재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은 이제 손절 처리하신 분들은 관심 종목으로 그냥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드렸던 바이오니아도 급등주였었고요. 특히 이틀 연속 상한가 친 경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가만히 있던 주가가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현재 첫 눌림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5,500원의 매수가를 제시해드렸고 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석하게도 바이오니아도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어떤 주식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첫 눌림목을 잘 잡는 전략이 좋은데요. 다소 바이오니아는 21선이 아직 먼 상태이기 때문에 또 5일선이 급하게 상승 중에 있지만 현재 5일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월요일날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점이었던 4,5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월요일 재공략에 한번 나서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바이오니아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식경제부에서 세계 4대 소재 강국을 진입을 목표로 선점 10대 핵심 소재 WPM이라고 하는데요.
월드 프리미엄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사업 참여 기관들을 잠정적으로 선정하는데 바이오니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 소재 부분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새로운 신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이 들어온 구간이지만 다소 급등한 상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손절이 됐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을 잘 보고 5일선을 회복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한번 재공략에 나서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경우에 목표가를 처음에 제시해드린 가격 8,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그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일단 손절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산업이었죠. 자, 우리산업은 현재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중에 오늘은 4일 연속 양봉을 보이다가 오늘은 음봉이 떨어지면서 5일선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산업은 친환경 자동차 관련 국책 사업을 종료하면서 제품 양산을 위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한 세계적인 전기차 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많은 금액의 그 오더를 따내면서 국제적인 전기차 부품 업체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산업은 그대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손절 라인을 널찍하게 드렸죠. 2,900원까지 널찍하게 드렸었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6,000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요.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금요일 5일선 조정에 들어오는 아랫꼬리 부근 3,300원 전후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대성지주를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성지주도 오늘 장중에는 그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1,000원 정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지지라인 11만 7천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장중에 5분봉을 보시면 전일 저점 부근을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이 10시경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손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직전 고점 15만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는데요. 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성지주는 현재 실적보다는 자산가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건데요. 분할 후에 회사를 분할한 후에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전일 처음으로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공략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15만원 정도를 목표로 보고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몇몇 종목이 손절가가 발생하긴 했지만 실적이 양호한 기업이니만큼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재공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수천님과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자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지만 현재 다시 또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오늘자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전일 이제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영향으로 시초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로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어떤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주도주들이 꺾이면서 주도주의 흐름은 꺾였지만은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건설주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을 그래도 좀 받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종목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샵 5588번으로 관심 있는 종목과 또 비중, 매수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CJ제일제당인데요. 747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24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조금 손실 라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음식료주들의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뭐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다음에 농작물 작황이 악화가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러시아의 이제 곡물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음식료 업체들의 어떤 원료비, 그러니까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향후의 실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은 CJ제일제당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7월 이후에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네. 7월 말 이후에 이제 이 추세가 깨지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의미 있는 저점들을 연결한 상승 추세 부근에 다다랐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상 기후에 대한 그런 악재, 그다음에 뭐 러시아 곡물 수출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재료비 상승에 대한 악재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수 가격 24만 5천 원 아직까지 플러스 수익률인 상태고, 혹시라도 이 상승 추세 이 추세에 닿는다라면 한 21만 한 6, 7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닿는다라면은 추가로 오히려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또 원자재 값이 최근 들어서 급등한 만큼 네. 이러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농작물 작황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하반기에 또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뭐 특별한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면은 농작물 작황에는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또한 이렇게 음식료 업체들이 또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텐데,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원재료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의 주가에 그러한 악재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걸 역발상으로 이용해서 매수의 관점에서 서자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해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뒷자리가 5251님이십니다. 현재 9,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가가 9,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얼마 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죠. 네.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70% 상승하는 그런 것을 발표를 해주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2분기 들어서는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탄력적인 모습을 7월 달에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하반기 들수록 이러한 뭐 실적 호전세는 좀 더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으로 전환될 시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관점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가격이 9,150원, 매수 가격은 9,3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네. 수익권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네. 10,000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ICT 10,000원 초반대까지 단기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한국타이어 149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2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 한국타이어가 산 후에 계속 내려간다고 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매수 가격이 27,600원, 지금 가격이 26,150원인데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어 업황 자체가 워낙 좋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제품가는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마진 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업황에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업체로서 뭐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 쪽 성장 여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0원 지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26,000원이 깨진다라면은 일단 당분간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26,000원 깨진다라면은 매도를 하셔서 좀 더 낮은 가격대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26,000원을 기준으로 손절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26,000원 손절 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인데요. 68,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0% 비중 갖고 계신데 한국석유는 현재 좀 손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올 들어서 3월 달에 이렇게 상장 주식 수가 굉장히 적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 전에 이제 조선 선제가 급등하는 형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상장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이 따라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차트 모습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안 되던 종목들이 대단한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고, 다시 거진 원점까지 되돌려지면서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까지 줄이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관심 자체가 어떤 자문사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크기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이 압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개별주 쪽으로는 매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 5개월 정도 넘게 주가 조정을, 기간 조정과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수 가격은 68,000원으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매도한다든지 손절한다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옆으로 좀 더 횡보한 후에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개별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 때 한번 그 본전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까지는 한번 조금 오래 기다리시더라도 좀 기다리시면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좀 기다려보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석유는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1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슈프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문자 종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6445님께서 궁금하다고 전해주셨는데 조금 손실 구간이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9,900원대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슈프림은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지문인식 핵심 솔루션을 가진 종목이라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5월달 만들어졌었던 저점 9,310원 근처까지도 지금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 일단 계절적으로 성수기인 하반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안 좋지만은 하반기 들면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저점 부근이고 전저점인 9,300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매수가 자체도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9,300원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시면서 하반기로 한번 들고 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반기까지 들고 가보라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슈프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LS 산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81,800원이십니다. 04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비중이 20% 갖고 계시는데 LS 산전 현재는 조금 수익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LS 산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상당히 우량한 자회사들이 많죠. 네. 뭐 LS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LS 엠트론, LS 산전. 산전, 그 다음에 전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올해 상반기 실적도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가지고 좋았지만은, 하반기 들어서도 상당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매출이 한 1천억 규모로 발생할 예정에 있고요. LS 엔트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트랙터 공장이 신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그린카 부품, 추가 수주 기대감이 이제,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수록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산전의 일봉 차트인데요. 5월 저점 59,500원 이후에 2개월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들면서 큰 폭의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승에 두 달 동안 상승에 이런 흐름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지고요. 매수 가격이 81,8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고 그리고 하반기 될수록 이러한 실적 모멘텀,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75,000원 정도 부근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하반기로 들고 가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산전 이미 하반기에도 좀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잘 들고 가보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휴대전화 뒷번호가 14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75원이고요. 50%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주회사이면서 돼지 사료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또한 자회사로 도드람이라든지 이런 우량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고 이러한 우량 자회사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지분법 평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꾸준한 편입니다. 곡물 작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가지고 그런 가격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할수록 이런 이지바이오 같은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에 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가격을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 5월 이후에 1620원 저점 찍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연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정도가 PBR 1이 안 되는 수준이고 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투자자시라면은 지속적으로 좀 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또한 이 종목이 하반기로 들수록 또한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어느 정도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평가 매력과 그다음에 좋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플레에 따른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긴 관점에서 보시고 좀 들고 가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한 네. 2,500원, 2,000원 중반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2,500원까지 이지바이오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55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5,000원을 갖고 계시고 또 비중이 50%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STX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흐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겠는데요. 2007년도 가장 피크를 찍었었죠. 물론 다른 종목들도 2007년도 하락장에서 보통 피크를 찍었지만은 특히나 STX
STX 자회사로 STX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STX 지주회사 14만 3천 원대 피크를 찍고 난 이후에 대단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년 넘게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돌아와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5,000원대에서 한 22,000원 정도까지의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이 탈피가 될 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좀 중립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22,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어떤 큰 상승의 모멘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좀 추격 매수를 해서라도 잡아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지금처럼 한 15,000원대에서 한 22,000원대까지 그 구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라인이 지나간 후에는 좀 더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오히려 22,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라면 네. 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으로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주가가 좀 더 내려가서 박스권 하단인 16,000원 근처라면은 부담 없이 박스권 상단 정도인 22,000원 목표가로 해서 네. 한번 매수를 하시는 그런 대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중이 50% 갖고 계시는데요. 좀 비중이 많은 건 아닐까요? 비중이 일단은 뭐 최근에 이런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50% 정도면은 상당히 비중이 큰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뭐 22,000원이 돌파가 될 때는 50% 그 이상 또 좀 공격적으로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 판단되어지고 그런 박스권 내에 있을 때는 좀 비중을 그 22,000원 근처로 갈수록은 뭐 절반 정도라든지 이렇게 네. 좀 줄이시고 오히려 뭐 한 17,000원이라든지 16,000원 정도 근처에 갔을 시에는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그런 대응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 22,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17,000원까지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STX까지 시청자 종목 상담을 이어봤는데요. 이어서 권 과장님의 관심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뭐 종목 발굴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한 1시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 11% 급등한 상태인데요. 매수가를 그래서 1,800원 정도로 제시를 그냥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의 내용부터 일단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연모제를 비롯한 어떤 그 두발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제 봉독 함유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출시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 7월 달부터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뭐 이 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사업들도 높은 기술력과 그다음에 시장 경쟁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앞서 이제 뭐 급등했었던 이유였던 그런 봉독 함유 여드름 전용 화장품 출시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모멘텀인데요. 여드름 예방 및 그다음에 치료를 위한 시장 규모가 연간 한 700억 원대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네. 또한 매년 이게 이제 성장 추세에 있는 종목, 성장 추세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한 2007년도 7월 달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월 달 고점 2,620원 이후에 한 30%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을 받았고 오늘 한 10% 정도 또 올라가지고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매력적이다. 그러한 시장 규모가 커질 여력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조정을 뭐 한 19,000원대라든지 1,900원대요? 900원대라든지 네. 1,800원대 근처까지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는다라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미 지금 네. 가격 정도까지 와버렸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긴 조금 약간 좀 너무 이른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가격적으로 네. 조금 부담이 되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초에 1,900원 혹은 1,8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면은 분할로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인 2,000원 이상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730원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네. 일단은 리바운딩하는 그런 반등
의 추세가 일단 한풀 꺾이는 것으로 보고 손절가 1730원을 유념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동안 정말 많이 올라서 이 동성제약에 대한 매수가가 다시 한번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 봉도, 이 벌침 독을 이용해서 여드름 치료를 만들고 있는 동성제약에 대한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과 함께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6일 금요일장 동시효과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는 현재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흐름 바꾸면서 4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성공자 1분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